안녕하십니까. 어깨 아프면 견호합니다. 오늘 견호가 마포구 합정동에 사시는 50대 초반의 가정주부 사례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근막 통증으로 상당히 고생하셨는데 환자분의 적절한 치료 의지와 주의사항 중주 덕분에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었던 환자분이었습니다. 치료 후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저기 안 가본 병원이 없어요. 정말 마지막에는 심정으로 견호원에 왔습니다. 사실 병원 후기를 보면 다 화려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치료를 받아보면 효과가 없었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하면서 고민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 선택이 들어맞아 너무 기쁘고 새로 태어난 기분입니다. 근막 통증을 치료하고 나면 간혹가다가 저런 분들 참 많이 말씀하세요. 근막 통증으로 너무 힘들었던 분일수록 제2의 인생을 새로 사는 것 같다. 새로 태어난 것 같다. 너무 감사하다. 심지어는 제가 환자분의 큰절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마포구 합정동에 사시는 50대 초반의 가정주부셨습니다. 6개월 전부터 목, 어깨 결림이 생겼어요. 그 당시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만한 일이 몇 개월 정도 계속됐어요. 그 전부터도 불편했는데 본격적으로 심하게 느낀 것은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달 전부터는 허리, 양손바닥에 뻐근함, 결림도 생겼어요. 어깨도 왼쪽으로 살짝 기울어진 것 같고요. 얼굴이 따끔따끔하고 눈도 자주 충혈이 되면 잠을 깊이 못 잡니다. 오른쪽 두피가 조인 느낌도 있고 기억력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1년 전에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상 일자목, 일자허리 진단을 받은 데다 근막 통증이 있어 증상이 더욱 심한 것 같다고 했어요. 온몸이 아픈 곳이 하루 지나면 더 늘어나는 것 같은데 아무리 치료해도 나아지지 않고 너무 답답하고 일상 자체가 고통스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라는 하소연과 함께 제발 살려주세요 하면서 오셨던 환자분이십니다. 근막 통증의 원인 살펴보겠습니다. 강박 혹은 집착하는 성격, 자기관리가 철저한 성격이 극도의 고도의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면서 빵 터지는 게 근막 통증 조언입니다. 그래서 뻐근함, 결림, 당김, 쪼임, 저림, 화끈거림, 서늘함, 콕콕 찌름 등의 설명하기 힘든 아픈 건 분명히 아니야. 아픈 게 아닌 신경 쓰이는 짜증나는 통증이 오는 게 바로 근막 통증 조언입니다. 그래서 치료 초기에 견우를 찾기보다는 두세 달, 세네 달 이런 거 되게 양호하죠. 3, 4년, 4, 5년, 10년, 20년 혹은 언제부터 그런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서 오는 게 근막통증 증후입니다. 근막통증 증후는 처음부터 심한 게 아니에요. 아팠다 안 아팠다 어느 순간 쫙 발전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참아서 오는 그런 기준이 되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근막통증입니다. 잘못된 자세, 과음, 과로, 불면과 관련된 외적인 요인과 관련 생기기도 하고요. 외상으로 뭐 교통사고라든가 뭐 넘어지면서 다치면서 생기는 것도 있고요. 특발성으로 별다른 원인 없이 원인 불명으로 생기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환자분의 발생 원인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중에 느꼈지만 자기관리가 상당히 철저한 분이셨어요. 거기에 스트레스가 노출되면서 빵 터진 걸로 보였고요. 그 외에는 일자목과 일자허리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였습니다. 환자분이 알려드린 주의사항 살펴보겠습니다. 환자분께서는 불필요한 자극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아픈 부위를 막 자꾸 줌으로 막 돌리고 이런 것들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되면 근막통증이 외부 자극이 들어오니까 마치 덜 아파진 느낌을 받아요. 근데 근막통증은 근육통 완전 다른 거예요. 근육통은 여러분이 자극하고 스트레칭을 할수록 더 좋아한다고 나와 있고 분명 그래요. 근데 근막통증은 외부 자극이 들어오면 그 자극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안 아픈 느낌을 받지만 그 자극의 근막을 더 자극시켜서 근막통증이 더 퍼지거나 점점 심해지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막통증이 있으면 해당 부위를 만지거나 마사지 자극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뭐 폼롤러 하든가 뭐 보디프렌 두두두 한다든가 마사지건으로 하시는 건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환자분 같은 경우 또 골프를 한 달에 2, 3회 정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환자분이 일자목과 일자허리가 있다고 했어요. 일자목과 일자허리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는 기본 조금씩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태, 불편한 상태에서 골프를 하게 되면
때는 편측 회전 운동, 골프, 탁구, 테니스 이런 것 때 편측 회전 운동이 더 심해지시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이런 골프를 하면서도 쉬는 시간이라 준비 운동 때 또 괜찮은지 여부를 자꾸 체크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근막 통증이 주로 상체에 있다 이럴 때는 상체 운동을 좀 한동안 쉬실 걸 권해드리고, 치료하고 나서는 얼마든지 좋으니까 치료하고 나서 하시라고 보통 추천을 합니다. 환자분의 적용한 치료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스트레스나 심화를 다스리면서 아픈 곳을 만지거나 마사지하지 말고, 본인만의 확인법을 하지 않으며 목, 어깨, 허리 주변 근육을 풀어주고 시선을 눈높이로 하면서 목, 어깨, 허리 양손 양발의 정리를 바로 하고 기혈순환을 시켜 근막을 정상화하면서 원기를 끌어올려 근막을 활성화하면 괴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견우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증상별 주의사항이 제 방송의 핵심입니다. 어깨 통증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목과 팔, 손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하루에 견우방송 5분씩만 봐보세요. 여러분의 어깨 실력이 쑥쑥 늘어나실 겁니다. 오늘의 증상별 주의사항은 근막 통증인데요. 근막 통증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주의하셔야 돼요. 아픈 곳을 만지거나 마사지하지 않는다, 확인하지 않는다, 세 번째 신경 끈다. 왜? 신경이 가면 거기에 손을 대니까. 그 다음에 아커인 3대 대장이 뭐라고 그랬죠? 술 드시면 무조건 나빠져요. 그 다음에 커피 드시면 나빠져요. 커피, 콜라, 홍차, 녹차, 바카스처럼 카페인이 들어가면 수면에 장애를 주기 때문에 잠을 못 자면 또 나빠지거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빠져요. 그래서 가급적 스트레스 좀 피하시려고 하시면 좋고, 그게 힘들다고 하시면 스트레스 해방도구를 만들어 놓으시면 좋지만, 스트레스 해방도구가 절대 술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정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견우환이 왔는데, 원장님이 말한 대로 치료가 진행되면서 이번에는 나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좋아지는 게 몸으로 느껴지니 희망이 생겼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치료해 주셨던 환자분이십니다. 그래서 주의사항도 잘 지키시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치료 나오셔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뻐근함, 결림, 당김, 쪼임, 저림, 콕콕 찌름, 화끈거림, 서늘함 등의 말 못할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얼마든지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꼭 용기를 내서 새로운 치료에 도전해 보세요. 건강하세요.